한 주간 가장 주목받은 과학 소식을 하나로 모아보는 사이언스 핫5 시간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었을까요? 이동훈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5위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새학년 새학기가 되면서 이번 주에 이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들이 정상적으로 개학을 했습니다. 이 지난해를 생각해 보면 이 개학이 미뤄지면서 4월이 돼서야 이 온라인으로 수업이 시작이 됐고요. 등교는 5월이 되어서야 순차적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다행히 올해는 이 학생들이 예정된 개학일에 학교에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우선 이 거리두기 2단계까지는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 2학년 또 고등학교 3학년은 매일 등교를 하고요. 나머지 학년은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하는데요. 일주일에 2~3번 정도 학교에 가거나 격주 또는 이 3주 중에 2주 등교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이 새학기에 직접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난 이 학생들은 대부분 좀 들뜬 모습이었는데요. 아직 불안감을 지울 수는 없겠죠. 등교 수업이 집단 감염의 또 다른 도화선이 되지 않도록 방역에 더욱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예, 코로나가 안정된 게 아니라 아이들의 학습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점을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네. 자, 방역에 빈틈이 없어야겠는데요. 없어야겠는데요. 자, 아직 긴장감을 늦춰서는 안 될 텐데 해외에서도 이런 경고가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고 이 코로나19가 진정세를 보이면서 여러 지역이 봉쇄를 풀고 규제 조치를 좀 더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곳이 앞서 보도로도 만나보신 미국 텍사스주인데요. 텍사스주는 당장 다음 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예. 또 이 모든 사업장을 100% 개방하고 규제 조치도 대부분 풀기로 했는데요. 미시시피주라든가 오하이오주와 같이 다른 미국의 주들도 비슷한 조치를 잇따라 발표를 하면서 규제를 완화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네. 하지만 이 미국 보건당국은 너무 성급한 조치라면서 펄쩍 뛰고 나섰는데 바이든 대통령도 직접 나서서 아직 코로나19와의 싸움이 끝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강하게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예. 또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이처럼 이렇게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들이 잇따라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이탈리아와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변이 바이러스의 감염비율이 오히려 크게 늘어나면서 반대로 이 봉쇄 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예. 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방심하다가 재확산이 일어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방역 긴장을 놓치지 않고 상황을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실제로 WHO에서도 코로나19 사태가 올해 말까지 종식되지 않을 것이다 라며 다시 한번 경고했죠. 네, 최근에 이 백신 접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코로나19 종식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나 낙관론들이 나오고 있는데 세계보건기구 WHO가 이에 대해서 좀 선을 그었습니다. 이 올해 말까지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섣부르고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예. WHO는 다만 우리가 좀 현명하게 대응을 한다면 입원과 사망 또 팬데믹과 관련된 이런 비극을 끝낼 수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또 최근에 승인된 백신들은 바이러스의 폭발적인 확산을 막는 데는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예. 네. 백신이 사망이나 입원율뿐만 아니라 전파력에도 상당한 영향을 준다면 팬데믹을 통제하는 데는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믿는다고 한 번 더 강조를 했습니다. 예. 실제로 이 국내 전문가들도 올해 안에 코로나19가 종식되기는 어렵다 이런 의견들인데 예. 지금의 속도로는 사실 올해 안에 집단 면역을 형성할 만큼의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기가 힘들고요. 네. 또 이 백신을 맞더라도 바이러스를 완전히 차단한다고는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완전한 종식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사실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그 일상 회복에 자꾸 조바심을 내게 되는 것 네. 같아요. 네, 이럴 때일수록 긴 호흡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주목받은 소식은 어떤 건가요? 네,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지역에 원전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지역 대부분이 여전히 방사성 물질에 오염돼 있다는 그런 그린피스의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예. 당시 일본 정부는 방사성 물질을 책임지고 제거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서울시 면적의 1.4배에 달하는 이 거대한 구역을 특별 재염 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지역 가운데 85%는 재염 작업이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아, 예. 네. 특히 후쿠시마 지역은 상당 부분이 산림지대여서 모두 재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이 그린피스는 지적을 했는데요. 네. 문제는 이 남아있는 방사성 물질들이 비와 바람을 타고 다른 지역으로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 또 이 그린피스는 일본 정부가 장기적으로 재염을 통해서 이 지역의 방사선 수치를 0.23 마이크로시버트까지 낮추겠다 이렇게 밝혔지만 실제로는 조사를 해봤더니 10년 동안 이 목표치를 훨씬 웃도는 수치가 계속해서 나왔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있습니다. 예. 일본 정부가 또 이 목표치를 언제까지 달성할 것인지도 제대로 언급한 적이 없다는 것을 그린피스는 또 지적을 했습니다. 예. 네,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85%는 아직 작업이 진행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좀 네. 놀라운데요. 환경에는 국경이 없듯이 우리에게도 피해가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도 이 목소리를 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가장 주목받은 과학 소식은 어떤 건가요? 네, 그동안 저희가 뭐 이 코너에서도 기후변화에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 번 전해드렸는데 예. 남극 빙하가 녹고 있다 이런 소식 많이 전해드렸잖아요. 네. 근데 얼마 전에 또다시 대형 빙산이 바다로 떨어져 나온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예. 이 남극 웨들해에 떠있던 브런트 빙붕의 조각인데요. 면적이 무려 1270제곱킬로미터로 서울시 면적의 2배가 넘는 크기입니다. 이 빙붕의 균열은 지난해 11월에 처음으로 관찰이 됐는데요. 지난달부터는 하루 1km씩 빠르게 균열이 진행이 됐고 예. 마지막 며칠 동안에는 몇 시간 만에 수백 미터까지 이 균열이 벌어지더니 결국 이렇게 네. 빙산이 갈라지면서 떨어져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이런 분리 현상은 이렇게 빙붕을 관통하면서 일어난 균열로는 이 10년 동안에 세 번째로 큰 규모다 이랬는데 이 빙산 자체의 크기만으로 보면 제일 큰 규모는 아니라고 합니다. 아, 예. 그런데 아직 이 빙산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생태계에도 어떤 영향을 줄지는 아직까지는 모르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전문가들은 이 빙산이 몇 주나 몇 달 뒤에 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봤지만 또 다른 경우에는 브런트 빙붕 근처에 계속해서 머무를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예. 이제는 우리가 기후 위기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우리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지구촌이 함께 해결에 나서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동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